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지금 큰 화두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역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대선 4일 전인 10월 30일과 또 의사당 난입 사건 이틀 후인 1월 8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과 나는 알고 지낸 지가 5년이 되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내가 미리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비밀 회선을 통하여 통화한 내용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 폭로 내용은 더 페릴이라고 하는 새로운 탐사보도 소설에 쓰여진 것으로 워러게이트 기자 출신의 밥 우드월드와 악명 높은 워싱턴 포스트의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코스타가 공동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 인민해방군 리주창과 비밀리에 통한 내용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 훼손을 통하여 통화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두 번째 1월 8일 즈음에는 지나 하스펠 CIA 국장이 우익 쿠데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익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던 지나 하스펠의 그 음모론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7월 달에 밀리와 이 민주당원들은 이 거짓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는 1월 8일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합참의장인 밀리로부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사용을 저지할 합참의 수뇌부들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CNN에 대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우익 쿠데타를 한 적도 없고 획책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서 만약 내가 그것을 획책하였다고 하면 밀리는 실제적으로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수십 년 동안 나는 미국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무력적인 충돌이 아니고 오직 무역을 통한 우리의 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밀리가 반역을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는 최근에 밀리와 바이든이 아프간 사태에 있어서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고 사면 초과에 몰리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이렇게 소설을 밀리가 쓰고 이것을 악명 높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저널리스트들이 책으로 발간하여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당장 밀리 합참의장은 사임을 해야 마땅하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성명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아프간에서의 자기들의 실패를 덮기 위하여 이 아젠다를 만들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렇게 850억 불에 해당하는 내가 산 무기를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한 개의 나트, 한 개의 볼트, 한 개의 모식까지라도 다 챙겨가지고 나올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더라도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협조자들을 또한 피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육군이 나오고 해군이 나오고 공군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드론이 최후로 철수를 하여 그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 군사 장비를 한 개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고 오늘 대담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이것은 반역이라고 하고 또 어떤 평론가들은 실제적으로 군부가 민간 선출인 국군 원수인 대통령의 핵무기 컨트롤을 군 수뇌부들이 비밀 회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반역에 해당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앤토니 블링컨 장관에 대하여 여야에서 질문 공세가 쇄도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화두가 된 사건은 바로 아프간 북부 마자르 이 샤리프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국민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6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억류되어 있는 미
민간 항공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국 시민이 인질이 된 것이냐고 다그치자 결국은 앤토니 블링컨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구출할 계획은 있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탈레반과 접촉 중입니다 하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빌 해글티 테너시주 상원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냐고 하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자시 할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늘 기자와의 회견에서 아프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블링컨과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을 사임시킬 때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DOJ 수장과 몇몇 국무위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을 바라고 있지만은 이 둘을 사임시키기 전에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인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겨운 대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조지 부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테스부르크의 9.11 테러에 희생된 기념식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큰 말의 실수를 하였죠. 여기에 대하여 스티브 배넌이 오늘 원룸에서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과 이 민주당을 향하여 아프간 철수의 실수와 또 그들의 행정의 실수를 꾸짖어야 될 전직 대통령이 엉뚱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헐뜯고 있다고 하면서 야 이 역겨운 돼지야 그러면서 말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실베니아주 선거감사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15일 상원에서 2020년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한 상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도 소환장이 발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서 연설을 한 것이 거꾸로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참 야무지게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 바이든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속적으로 주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였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되면 레리 엘드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이죠. 지금 공화당 유권자 등록의 약 70%가 본인도 하지 않은 사전투표가 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좋은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공군 예비역 소령인 애쉬 베빗이 경찰에서 온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애쉬 베빗의 주소지로 애쉬 베빗에게 석장의 사전투표 우편용지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3표를 보내는 것이죠. 아마도 행정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에 발표하기에 캘리포니아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과연 2020년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누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전역에 37개 주가 선거 투명성에 관한 입법을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하지만 결국은 할 건 다 하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2022년과 2024년 정상적인 의원 투표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더 투명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백신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브루노비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신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각 주의 자치권에 침해되는 위헌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연방정부를 제소한 것은 처음이며 여기에 많은 주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들이 마크 브루노비치의 행위를 본받아서 텍사스주 또 다른 주에서도 연이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톡스에서는 NACC 미국 대학 스포츠연맹에다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히지 말아달라고 지금 공문을 내보내었다고 합니다.
또한 테너시 주립대학의 한 학생 선수는 2차에 걸친 백신 접종을 받고 마일라이티스가 걸려서 지금 입원 중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근염의 의학 용어로 백신을 맞은 후에 심장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편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스던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한 이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행정명령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플로리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AOC가 사고친 소식입니다. 어저께 보도하여 드렸던 갈라쇼에 3만불짜리 티켓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오늘 국회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당장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나대다가 결국은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수사를 받게 된 AOC 또 잘 피해 나가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